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참 날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짙게 내린 요즘인데요. 앞이 안 보이는 건 뉴욕 증시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보고서 확인을 한 뒤에 지수 선물이 오르면서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겠구나 했는데 결국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두 번째 항공모함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그래도 반도체주들의 반등은 좀 반갑게 느껴졌거든요. 시장의 흐름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방향성을 탐색한 끝에 결국에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오늘로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물론 어제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5만 121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는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1월 고용보고서 정말 많은 긴장감을 모았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여러 지표들이 워낙 부진하게 발표가 됐었다 보니까 고용 약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 딱 봐도 아주 좋게 나왔죠. 고용 건수가 13만 명 전달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7만 명이었으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 거고요. 실업률은 4.3%, 예상치 4.4%를 밑도는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얼마 전 케빈 헤셋 위원장이 고용 수치가 작아진다, 그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고까지 했던 터라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수치는 확실히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수치가 발표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3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어제 20.1%에서 이제 7.9%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월가 IB들의 진단을 읽어봤는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 6월 인하에 대한 확률 또한 낮아졌다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채 금리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빅스 지수의 경우에는 3%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고용보고서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 수치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자 수가 크게 급증한 한편 실업률은 하락을 했고요.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시면 원래 예상됐던 62.4%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62.5%.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으면서 실업률은 낮아졌다라는 면에서 고용의 양적 개선이 확인되는 보고서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3.7%의 YOY 플러스로 나타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세부 수치에서도 양호한 조합들이 확인되는 보고서를 받아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베어 플래트닝이 오늘 펼쳐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우스들의 진단들을 볼 텐데 일단 조금 극단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2026년 내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연준이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염두하면서 이제부터는 포커스를 인플레이션의 추이로 옮겨갈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금요일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균형은 매파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까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도 없을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이제 1월 CPI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그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업종을 하나 꼽아라 하면 바로 메모리 업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마이크론이 오늘 울프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팀과 함께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던 HBM4 부진설 직접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HBM4 현재 고볼륨 양산 중에 있다. 고객 출하 시작했다. HBM4 수율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11GB per second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신뢰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지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임을 강조했고요. HBM 공급에 있어서도 2026년까지 완판 상태임을 재확인, 낸드팹 일정의 경우 신규 낸드팹 2028년 하반기 첫 웨이퍼 아웃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0에서 $450까지 대폭 높여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약 28%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수익성 개선과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더블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실적과 주가가 함께 레벨업되는 스윗 스팟에 진입해 있다는 진단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중에 10%대의 급등세를 보인 한편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의 메모리 업체들 다 함께 날아오르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MSCI 한국 ETF인 EWY 역시도 4%대의 상승, 그리고 한국 세배 레버리지 ETF인 코루 역시도 13%대의 플러스로 간밤 진행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효과 그리고 TSMC의 전날 실적 효과를 하루 늦게 받아가듯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의 분위기가 매우 양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요. 인텔도 2%대의 반등, 램 리서치가 4%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뉴스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민주당 중국 특별위원회의 최고위 인사 로 칸나가 H200 대중 판매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대중 수출 규제에 있어서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양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초당적 강경 노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늘의 뉴스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메타 데이터 센터 건설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13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이로써 용량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로는 경기 회복의 수혜주 혹은 AI 인프라 확장의 수혜 기업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버티브가 강력한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20%대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도 캐터필러라든지 GE 버노바 그리고 이튼과 같이 인프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중장비, 전력 등을 공급하는 밸류체인 종목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제 유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고조를 소화하면서 급등세를 보이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함께 올랐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등이 2%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아웃퍼폼했다라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미국장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국방부가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급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펜타곤이 중동 지역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홍해와 지중해 인근에 전개된 기존 전력에 더해 항모 한 척을 더 보낸다는 건데, 이는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옵션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서명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항모 두 척이 동시에 배치된다면 이는 이란의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무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전선도 시끄러운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일기 때 체결했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의 탈퇴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는 7월 협정 연장 검토를 앞두고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핵심 광물 문제 등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 하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거부하는 표결을 추진 중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시리는 버그 문제로 또다시 출시 연기설에 휘말렸습니다. 한편 구글은 AI 챗봇의 쇼핑 기능을 결합하며 본격적인 수익 사냥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부 테스트 중인 차세대 시리 업그레이드 버전이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애플은 오는 3월 배포될 iOS 26.4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직접 제어하고 사용자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리를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시리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명령 수행 중 오류를 일으키는 등 완성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능의 출시는 5월이지만 차세대 운영체제인 iOS 27이 나오는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구글은 AI를 돈 버는 도구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의 AI 모드와 제미나이 챗봇의 쇼핑과 광고 기능을 전면 도입했는데요. 이는 이용자들이 AI와 대화하다가 추천받은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쇼피파이, 타겟, 월마트 등 유통 공룡들과 손잡고 결제 시스템까지 연동을 마쳤는데, 이는 단순 구독료를 넘어 광고와 커머스로 수익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최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며 투자 심리가 흔들렸는데요. 마이크론 경영진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부정확한 보도라고 일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450로 대폭 상향하며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프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이크론 CFO는 최근 자사의 HBM4 기술력과 수율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들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HBM4는 이미 대량 양산 중이며 가이던스보다 한 분기나 앞당겨 고객 출하를 시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율과 성능 역시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인데, 마이크로 측은 수요가 공급을 턱없이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HBM 물량은 2026년 생산분까지 이미 모두 완판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HBM 점유율이 전체 D램 점유율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2분기와 3분기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자신감에 월가도 화답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0에서 $450로 $100나 상향 조정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DDR5 현물 가격이 연초 대비 30%나 급등했고 1월 계약 가격보다 130%나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리 계약을 맺지 못한 구매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올해 내내 강력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불러온 전력기근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석탄 발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밀려드는 주문 속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AI를 돌릴 전기가 모자란다. 이 비명의 백악관이 내놓은 해법은 석탄의 귀환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석탄 발전소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해 사양산업인 석탄 발전소를 억지로라도 돌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규제를 원천 무력화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런 전력 부족 사태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는 가스터빈 주분이 빗발치며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1분기 수주액만 176억 유로, 우리 돈 26조 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전 당장 전력을 만들어낼 가스발전 수요가 폭발한 덕분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기업 버티브의 경우 4분기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109%나 폭증해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기적 주문은 무려 252%나 늘었습니다. 버티브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37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